되지 않니? 어차피 그래프 그려야 푼다고 이 문제들이. 그럼 그래프 그리는 2단원이 다 들어간 거고, 그럼 미분하는 1단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식 내용도 나오니까 사실은 접선의 방식 내용도 포함되는 거니까 사실 다 들어가는 거야. 계속 이건 주적형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메인이 앞쪽 파트인 거지 앞쪽을 안 쓴다가 아니에요. 1일 테스트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자, 537번부터 볼게요. 얘가 자 fx를 내가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얘 그릴 수 있어 없어 얘들아? 그릴 수 있죠. 미지수가 없는 상태니까. 자,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니까 좀 애매해.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러니까 물결무늬 개형은 맞고, 얘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변곡점이 있겠죠. 변곡점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운데 있는 나도 알지. 신기야. 좌표를 보는 거 아니야. 가운데를 대라고 했어. 한 번 더 미분해서 구한다고 했지. 아니면 이게 생각해봐. 얘가 2차 함수잖아. 그치 얘들아? 요렇게 돼서 두 실근 가지는 건데 두 실근이 있고 축이 어디 있냐 이 얘기잖아. 가장 가파를 때니까.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래서 여기 x가 1일 때죠. 마이너스래고 x가 1일 때고, 자 그때 여기 대입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함수 값이 f'-1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가파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알파, 베타가 요놈의 극대극소를 나타내는 극대극소점의 x좌표가 된다 까지를 알 수 있는 개형이 나온다고. 맞지 얘들아? 자, 그럼 질문을 내보자. 대충 봐서 알겠지만 지금 그리고 0,a를 움직일 거야. 그치? 자, 그럼 0,a인데 x가 0일 때가 어디 있어요? 여기 0 넘으면 얼마야? 1이죠. 그래서 0,1인데 잘 봐봐. 그러니까 0이 사실 여기 지금 이거 근의 공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근의 공식 쓰면 x가 얼마가 나와? 근의 공식 쓰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그 루트 3으로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0이 대충 이쯤 있을 거야. x는 0. 1 빼기 3분의 루트 3을 해도 얘가 1보다 작진 않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서 0이 요거보다 더 왼쪽에 있어서 x축이 이렇게 있다고요. 아니, y축이. 맞아 아니야? 요점 좌표가 0,1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이게 원래 해설은 어차피 그림을 안 그리고 있거든. 맞지? 해설은 식으로 풀어요. 근데 그림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좀 더 쉽단 말이야. 자, 이거 왜 하는지도 좀 설명해. 자, 일단은 해설지 풀이대로 식으로 푸는 건 어떻게 풀 거야? 자, 우리가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겠다고 했죠. 그러면 접점의 좌표가 3개겠지. 원래 우리가 외부에서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이 외부의 한 점이 0,a란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도함수 활용 1에서 세 번째 유형이잖아?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접점의 x좌표를 t로 가정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라고 하고,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지금 말한 미분 도함수처럼 요 놈으로 쓰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L을 만들어요. 그럼 L은 Y는 3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2에 x 빼기 t에 t세제곱 더하기 빼기 3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요식을 세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외부의 한 점 대입해서 t를 구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t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도함수 활용 1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니까 여기다가 이제 0,a를 대입한다는 것까지 똑같은데, 그러면 잘 봐봐. a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t 제곱,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어떤 거예요? 3차 함수와
A가 나와서 3차 방정식이 돼요. 예.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 문제인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니까 0과 1이죠. 네. 그래서 어떤 애다?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고 0과 1에서 극대극소까지는 요런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 넣으면, 지금 1 넣으면 얼마야? 얘가 점을 찍으면 얘가 1, 얼마예요? 2죠? 1 넣으면 0,1이고 맞아 아니야? 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y는 a가 이렇게 지나가야 t가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겨서 t가 3개니까 접선이 몇 개라고? 3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함수 활용 1의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외부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랑 그 다음 요번 단원에서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를 합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그래서 그러면 A 범위가 얼마 사이다? A가 1과 2 사이일 때라고 해서 답을 쓴 거예요. 이해돼요? 예. 자, 이게 식으로 푼 거거든? 그쵸?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이거 필기 좀 하시네요? 식으로 한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서 필기는 해야 돼. 일단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그림으로 된 거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식으로 된 거 필기 좀 해주세요. 자, 됐지 얘들아? 예. 그다음 그림으로 푸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오. 아니 됐어? 미안. 왜? 그러니까 y는 어디가 붙어있어? 여기서 썼는데? 네. y는 0,1에 대해서 a는 그리고 그래서 얘를 미분한 게 깜짝이야. 자, 요거 그림으로 푸는 법이 있는데 이게 그림으로 푸는 법이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간단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접선의 방식 때 제가 살짝 설명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다 됐어? 여기다. 요거는 살려놔야 돼서 요걸 다시 한 번 더 그릴 거긴 한데 요걸 또 살려놓고 할게요. 그래서 자 지운다. 얘들아 요건 좀 기억을 해야 돼서 그래. 잠깐만 봐봐. 요건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 그림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는 건데 잘 봐봐. 얘가 요렇게 접선에 요렇게 함수가 생겼어. 맞아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요렇게 어느 여기 0,a를 움직이고 있는 거지. 맞아 아니야? 위아래로. 그치?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 1, 이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봐봐. 어떤 거냐면 보통 자 말했듯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여기가 제일 그나마 가파를 때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이렇게 됐을 때 요 기울기는 무조건 함수와 교점이 한 개라고 했지. 맞아 아니야? 왜냐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가지는 순간이 요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접하는 순간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3중근 가지는 구조라고 했지.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요 점에서 요 변곡점에서는 자 접선에 여기서 이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일까요? 여기서 이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한 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접하게 묶어. 그래서 무조건 몇 개 나온다? 한 개가 나와. 3차 함수에서. 됐어? 자 그 다음에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이 여기 변곡선에서 요 근 요 직선 있지? 요 직선 위의 점일 때는
요 직선 위의 점, 직선 위의 점. 자, 요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적으로 봤을 때? 2개가 되죠. 왜냐면 요거 일단 하나 되고 추가로 하나가 더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요때는 접선이 2개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추가로 자, 함수 위에서는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요걸 제외한 함수 위에서. 그러니까 요 변곡점을 제외한 함수 위에서는 보통 이 점에서 접선 한 개지. 맞아 아니야? 요때는 몇 개? 다시 위의 점, 함수 위의 점은 함수 위의 점에서는 변곡점이 한 개. 접선의 개수 한 개예요. 그릴 수 있는 접선이. 아,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있죠,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지. 아, 두 개. 맞아요? 저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 말고 두 개라고 그러죠. 이거 말고 이제 추가가 뭐냐면 이건데 영역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주황색, 보라색 같으니까 이거 써야겠다. 남이 버리고 간 거 써야지.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내부 있죠, 내부. 자, 내부의 점에서는 몇 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보면은 딱 봐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일종의 못하다가 여기 하나 하겠죠. 여기서 몇 개?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요 라인에 아이고 요 바깥쪽 이 외부 영역 색깔이 안 나와요. 자, 외부 영역에서는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 여기서는 해봐. 몇 개 아주 이상 3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 영역에서 3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여기 점에서 몇 개야? 2개지? 예. 맞아 아니야? 요거보다 내려가면 몇 개야? 1개지? 맞아 아니야? 맞죠. 그리고 이거보다 올라가서 요 선이랑 만나기 직전까지 몇 개야? 3개고 요 선일 때 다시 몇 개가 돼? 2개가 되고 올라가면 다시 몇 개가 돼? 1개가 돼.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요 직선과 요 함수에서 x가 0일 때의 y값의 사이가 돼. 그래서 여기가 0,1이었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a가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큰 거야. 그 다음 요 직선의 방식 만들기 쉬워 어려워? 쉽죠? 왜냐면 잘 봐.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지금 x가 1일 때야. 맞아 아니야? 1일 때고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점이 1,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거든? 그럼 얘가 x가 0일 때 얼마야? 0,2거든 이 점이? 그러면 a가 요거 사이니까 얼마다? 1과 2 사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편해져? t에 대한 방정식 세우고 이딴 짓은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런데 외부에서 보통 이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루를 해석해서 만든 게 이거야. 지금 이 식으로 푼 걸 정리한 거야.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보시면은 보는 것처럼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물론 이 내용의 증명 자체는 식에서 했던 그 짓거리입니다. 식적으로 증명하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식적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굳이 뭐 식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풀면은 조금 더 계산이 편해서 빨리 할 때가 있긴 있어. 그래서 이걸 쓸 때도 있는데 좀 애매한 식으로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림 못 그리는 상황이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오늘 1태도 당연히 집어넣어놨습니다.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자, 필기하세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지. 자, 됐어 얘들아.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하자. 빨리 하고 펴야지. 자,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551번이죠. 자, 551번 보시면
아 545번부터 해동합니다. 45번. 자 545번은 fx에 좋네. 예. 아니 그럼 하면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 나는 뭐 안 준 줄 알았네. 안 주면 사실 못 풀겠지 그래. 자 fx를 주고 fx 더하기 x랑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요게 그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몇 개가 되게 해달라고? 4개. 4개가 되게 해달래. 그쵸?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런 거야. 보통 보면은 일단은 이 fx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x 빼기 6x를 k라고 두는 게 좀 편하게 계산하기 편해요. 맞아 아니야?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두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gx라고 하면 gx식이 어떻게 나와요? 자 fx가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양수니까 2배 fx 더하기 x 빼기 6x로 나오겠죠. 맞나요? 그리고 fx가 만일에 마이너스 x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겠죠. 맞아 아니야? 예.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7x로 그냥 나와요. 자 이렇게 돼서 요거를 저 뭐, 구하면 되는데 요거를 연립을 해서 x 범위를 끊어야겠죠 뭐. 그렇죠. 자 한번 보자. fx가 뭐였어? fx가 이거 있잖아. X 세제곱. 자 fx가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더하기 10x여서 얘를 미분하면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0이에요.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0보다 커요 작아요? 큰가요? 일단 인수분해가 되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거야. 아니 이거 잠깐만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x보다 크다니까 범위를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고 생각을 좀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x보다 큰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걸 넘기면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더하기 11x가 될 거고 그치 얘들아? 예. 그럼 얘를 미분하면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1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81 마이너스 4ac 하면은 66이니까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조식이 가질 거고 이거를 2분의 1에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2로 바꾸면 계산이 되나? 인수분해가 막 딱히 되는 느낌은 아니지 않나? 아니에요. 그치 얘들아? 김성만 했어요. 잠깐 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그래도 해야 되네. 아 귀찮게. 자 잠시만. 이게 그래프 개념이 뭐지 지금? 이거는 잠시만요. 응? 저 미분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냥 하면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이게 잠시만 이렇게 생긴 거죠 맞죠 여러분? 예. 자, 이렇게 생긴 거고 이게 정리가 돼야지 문제를 냈을 텐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잠시만 x 세제곱 해볼게 잠깐만 22x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2x 그러면 x 서로 다른 부호가 에? 같지 않나요? 왜 이겠지? 이상하네. 여러분 이거를 판별식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푸는 건데 얘가 인수분해를 하면 x에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가 무조건 양수가
20가 아니고. 자, 이렇게 돼서 맞죠, 여러분? 예, 맞죠. 얘가 무조건 양수죠. 예. 그러니까 x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되네요. 예. 그럼 사실 이걸 정리하게 되면 gx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gx를 정리하면 얘를 2배를 해서 5x를 빼는 거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5x 맞나요? 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x가 얼마가 될 때? x가 0 이상일 때.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를 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4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나는 얘가 이제 k랑 같다를 푸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그래프상으로 그림이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거야. 그치? 요건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만 쓰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니까 이렇게 돼서 1과 5에서 뭘 가지는? 극대극소를 가지는 물결무늬 교형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얘가 이쪽 편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겁니다. 맞아 아니야?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극대값으로 7 가지고요. 극소값으로 마이너스 35 정도를 가진다고 해요. 맞나? 계산 맞나? 잠깐만 확인 좀. 마이너스 25지? 맞아요. 35는 맞아야지. 왜냐면은 여기서 4칸 났으니까 64 나누기 2에서 32만큼 빼면 되죠. 맞죠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배웠잖아. 빨리 하는 거. 그치? 2분의 k 세제곱에 저희 최대값 그 최고차항 계수 곱하면 되니까 2분의 4의 세제곱 곱하기 1하면 32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얘가 어떻게 되기 바란다고?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4개가 되게 하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라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k 범위가 0부터 7 사이. 그럼 몇 개예요? 6개일 거고, 그치? 1, 2, 3, 4, 5, 6 더하면 끝나겠죠? 네. 그러면 7, 3, 21. 이 정답일 겁니다. 얘는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아유, 귀찮아. 요걸 푸는 게 좀 귀찮네, 그냥 범위를, 맞지? 다행히 좀 인수분해 하고 나면 허근 가지는 구조라서 빨리 풀리긴 했고요. 나 원래 저거 3차원에서 그래프 그려서 또 범위 쪼개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리고 진짜 그래프가 개 피곤해지기 시작할 건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진 않았네요, 다행히.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47번 할게요. 자, 547번은 4차 함수를 접어 올렸더니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 그리고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5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가진대.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생긴 걸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 음수다 얘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죠. 안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예. 자,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가 한 거니까 일단 1에서 시근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1에서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야? 자, x축이, 그러니까 뾰족점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 절대값 씌워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는 거는 x축과의 한식은 가져서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x축과 x는 1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접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뾰족점이 생기겠지. 왜냐하면 중근부터는 뭐가 돼? 뾰족점이 안 생기니까.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개형을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 개형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기네. 오늘 열고 다니는 거 보면. 자, 개형적으로 봤을 때 1에서 접어 올려서 뾰족점이 생기지만 반대쪽 다른 점에서 안 생겨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1에서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예. 그러면 개형적으로 봤을 때
2차 함수 개형은 안 돼. 맞아, 아니야? 그리고 4차 함수 개형에서도 이쪽 2개, 3개, 뭐 어디든 이 높이가 달라도 2군데씩 나오거나 중근 가지거나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개형적으로 이미 뭐가 탈락되는 거야? 얘들이 탈락해서 휴게소 개형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양수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아무튼 여기 하나 있겠지? 몇 대 1인 거야. 맞아, 아니야? 음수면 뒤집어졌을 거라고. 아무튼 요 상태라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상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 와중에 그럼 나머지 한식은 어디서 발생을 해요? 반대쪽 휴게소에서 발생을 할 거야. 맞지? 네. 근데 걔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까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저 그림인데 위아래 뒤집을 수는 있다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이 내용의 설명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문구를 보고 여기까지 해석이 끝나야 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물어보자. 이걸 절대값 씌우면 얘가 음수든 양수든 경우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군데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여하고 짓이야. 기억은 참여하고. 그 다음 니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구간에서 f'x가 0이 되는 x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자, 이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예. 그치? 그럼 생각해봐. 이게 마이너스 7에서 중근 가지면은 비율관계에 따라 얘가 언제 발생해요? 여기 좀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비율관계 비율이 몇 대 몇이었지? 3대 1이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2대1 저 4차잖아. 씨. 아, 이게 비율관계 못 외우면 쓰지 마. 야, 이상하게 외워서 틀릴 거면 차라리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거 써야 되는데 애초에 그럼 식 세워서 미분해서 0 세우는 과정 하면 한참 걸리는데 제발 좀 외워. 이거 뭐예요? 아니 3중근 한시근이 3대 1이라고. 네. 3중근 한시근은 3대 1 그게 안 외워져? 아니 지금 언제까지 헷갈릴 거야? 어? 2대 1은 3차 함수잖아. 네. 얘들아 이걸 헷갈려 하지 마 이제 제발 좀. 아니 왜냐면은 이게 원래는 봐봐. 원래는 x 빼기 a의 세제곱에 x 빼기 1에서 얘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그거 하는 게 쉬워 어려워. 그 과정이 귀찮잖아. 그래서 비율관계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해설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나와서 그걸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A라는 지점이 있어. 얘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사이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나서 원래는 약간 그 미분식 세워서 푸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A랑 1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돼. 그게 적선의 기울기가 0될 때잖아. 그 3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으면 어떻게 돼? 3 더하기 1에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 A 더하기 3이지. 근데 그래서 4분의 A 더하기 3의 범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A 범위가 얼마였어? 이거니까 A 더하기 3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겠지. 맞지 얘들아? 그러면 4분의 A 더하기 3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됐어? 됐지? 화가 난다 화가 나. 자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어 없어?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는 거지. 얘가 1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4와 0 사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이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라고요. 됐어? 예. 제발 비율관계에서 몇 개 대치도 안 돼요. 헷갈리지 맙시다. 진짜. 그거 틀려서 틀렸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어? 쉬운 걸 알려줬는데 쉬운 걸 못 받아먹고 있는 거잖아. 어? 원래대로 풀면 훨씬 어려운 거를 쉽게 가르쳐줬지만은 쉽게 가르쳐준 거를 제대로 못 외우면 어떡해. 자, 디귿은 무슨 얘기야? 자, F0이 양수래.
여러분 지금 0의 위치가 딱 봐도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지, 맞아 아니야? 예, 맞죠. 근데 이게 양수이려면 최고차 계수가 뭐였다? 음수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fx가 a와 1을 기준으로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요렇게 휴게소에서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일 거라고. 지금 요렇게 이제 됐어. 최고차 계수 음수로. 맞지 얘들아? 예. 자, 이렇게 준 거예요. 이 상황일 때 절대값 씌운 애랑 F형이랑 같다를 푸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F형은 여기 있을 테니까 이거겠죠. 예. 그래서 시그널 개수 몇 개예요? 4개요. 4개입니다. 끝. 틀렸지.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입니다. 얘는 쉬운 거잖아. 그치? 저기 보면 됩니다. 해설지 아마 그 펴서 니은 풀어보시면 되게 식으로 푸는 걸 볼 거예요. 근데 그 식으로 풀고 있는 것보다 비율관계 쓰면 편하니까 비율관계 쓰세요. 그리고 제발 그 찍어놓은 거 좀 잘 보세요. 안 까먹게. 자, 그 다음에 549번. 자, 이거는 위치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인데 방향을 안 바꾼다고 했나? 지금 봐봐. 자, 둘레 길이가 8파인 원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방향을 안 바꾸고 저렇게 움직였어. 그래서 10초 동안 몇 번 만난다? 2번 만나게 해달래.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결국 이게 같은 방향으로 돌리니까 다시 만나려면 한 놈이 되게 빠르게 달리고 느리게 달리는 거야. 맞지? 예. 그러다 보면은 빠르게 달리는 애가 역전하면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의 거리차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거리차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되는 거지. 맞아요? 아 그렇잖아. 빨리 달려서 얘가 이만큼 갔는데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얘랑 움직인 거리 차이가 얼마라고? 한 바퀴인 거야. 동네 한 바퀴.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만날 때는 동네 몇 바퀴 차이 나겠어? 두 바퀴 차이 난 거지. 그 다음 만날 때는 세 바퀴 차이 나는 거야. 엄청 더 많이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이 둘을 뺀 게 얼마다? 8n파이다. 그 얘기인데 이 중간에 이제 누가 더 빨라지냐 느려지냐도 사실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겁니다. ft 빼기 gt의 절대값이 8파이, 16파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게 얼마? 8n파이로 풀면 되겠죠. n은 정수. n은 0이 아닌 정수겠죠. 0일 때는 시작점이 되니까. 맞아 아니야?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둘이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은 5분의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5분의 22t의 제곱 더하기 빼기 5분의 16t인가요? 요걸 풀어야 되니까 요게 8n파이다를 푸는 건데 그치 얘들아? 조금 뭐 보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될까요? 2분의 5를 곱합시다. 여기 예쁘게 바꾸면 되잖아? 어차피 이거의 시그널 계수 구하는 거니까, 맞지? 보기 좋게 2분의 5를 곱하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11t의 제곱 마이너스 8t가 20n파이 이거 푸는 거예요. 파이는 없애는 거 아니야? 아, 파이 없애도 되겠죠? 파이 날라가니까, 그치? 맞아 아니야? 예. 그치? 이렇게 되겠지 식이 깔끔하게 정리하면 맞나요? 예. 자, 이거 풀면 돼요.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t가 0보다 클 때로. t가 0과 10 얼마 사이? 14일 때 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풀면 되죠. 그래서 내가 얘를 ht라고 잡으면 h't는 6t제곱 마이너스 22t 마이너스 8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면 2배의 3t제곱 마이너스 11t 빼기 4가 될 거고 그래서 2배의 3t t 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1 요게 0일 때니까 t가 4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에서 요렇게 물결무늬 개형이겠죠? 맞아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거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쓴다고? t가 0보다 클 때부터 쓰겠죠. 거의 10까지 맞아 아니야? 예. 근데 0 나오면 여기가 0,0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서 나중에 한번 역전을 하는 거네요. 맞죠? 처음에 누가 더 빨리 가다가 맞지? 처음에 음수인 거 보니까 FT 속도가 거리 가는 애보다 GT인 애가 더 많아서 거리가 차가 원래 음수니까 맞지? 먼저 달리다가 나중에 다시 따라잡는 구조네요. 심지어 맞지? 움직인 거리가 길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식을 세워보면은 4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이건 어차피 이런 걸로 못하니까 4 대입해야 되거든? 4 대입하면 얼마가 돼? H4는? 4는 마이너스 8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을 또 대입하긴 해야겠죠. 맞아 아니야? 10을 대입하면 대충 820 나온대요. 그럼 이제 선 그어서 20n으로 개수 구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쪽은 몇 개 나와? 0, 이쪽에서 이것도 0, 이건 포함이야. 여기는 맞지? 여기서 이제 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봐. 20, 40 해서 얘는 또 빼야 되지. 10초 포함인가? 10초 동안이니까 10초 포함이네요. 그쵸 여러분? 예. 그럼 이거 포함하면은 20으로 나누면 몇 번? 41번이죠. 여기까지가. 여기 한 번 있고 맞아 아니야? 그럼 이게 몇 번? 하나, 이게 두 개씩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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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치? 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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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니까 몇 번이야? 7번인가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49번이고. 그 답이 3번. 저기 0 포함이 아, 요때는 포함이지. 요건 포함 안 되고 요건 포함. 왜 여기 포함이에요? 아니, 그 거리가 0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리의 차가 요 상태가 되면은 만나는 거거든? 우리 어차피 만나는 수 구하는 거잖아. 누가 더 멀리 가냐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한 바퀴 딱 차이 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지금 처음 이 n이 0이 아니고 내가 쓴 게 잘못된 게 왜냐면은 처음에 0은 아닌 거. 내가 원래 생각한 거는 계속 벌어진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A라는 애가 빨리 달리다가 나중에 따라잡히는 거야. 그럼 따라잡힐 때도 거리 차가 0 될 때가 있겠지. 그걸 포함시키니까 이거 빼야 돼. N은 정수가 없어. 대신에 T의 범위를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고 써야 되네. 요 얘기인 거지 맞지 얘들아? 오케이 아저씨 누가 봐도 자는 자세예요. 그 자세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얘들아 공부하는 자세를 하다가 졸면 내가 이해해요. 그거는 뭐 너무 힘들어 자는 거야. 애초에 잘 자세를 잡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봐야 되냐. 어? 니들이 예를 들어서 막 예전에 나중에 막 회사 가서 회사 상사한테 막 보고를 하는데 회사 상사가 이렇게 잡힐 수 있어. 어떤 기분이겠어? 근데 회사 상사 그러면 이해해. 부하 직원이 이러고 있어. 이건 뭐야? 군대 갔는데 네가 선임이야. 신병이라서 신병 맞아 하고 빽 던진 다음에 자 오늘 군가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야. 니들이 생각을 해봐. 지금 내 자세가 지금 옳은 자세인가? 어? 이게 맞아? 어? 신병 받으라 빽 던지는 것도 이미 선 넘었는데 그 상황 가갖고 그 맞선님이 군가부터 가르치는데 군가 설명하는데 이러고 있어. 시험차 못 치면 진짜 짜증이 날아가는 거지. 차려. 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듣다가 졸면 불쌍해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이 자세로 자고 있으면 이미 마인드가 말년병장이야 혼자. 뭐야 그게. 하려고 하다가 졸면 불쌍하게 보는데 애초에 자는 자세로 자고 있으면 안 돼. 몸이 불편한 대로 잠들 정도로 힘든 건 이해하지 마. 자, 그 다음에 551번.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그 얘기죠. 원래 이게 그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 평균적인 속도를 계속 추적을 못 하잖아.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평균값 정리 쓰자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고. 그래서 얘가 그 제한 속도가 90km/h인 고속도로에서 구간 단속 기간이 6.6km야. 그럼 얘가 생각해봐. 6.6km를 90km로 일정하게 갔다고 쳤을 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빨리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과속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딴 내용 아니고요. 평균값 정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해석을 읽어보면 될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됐어요? 자, 위치식이 있겠죠. 맞아, 아니야? 예. 위치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XT1이 A고 XT2가 이제 B가 됐다고 쳐. XT 그래프가 있다고 치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런 거라고. 자, T2 빼기 T1 분의 XT2 빼기 XT1이 있겠죠. 맞아, 아니야? 이게 평균 속도죠. 예. 그럼 이거랑 같은 값을 가지는 뭐가 있다? V T3, 아니 뭐 T3, 우리 C라고 해야겠지. 맞아, 아니야? 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맞아, 아니야? 예. 그래서 T3는 이 T1이라는 시점과 T2라는 시점 사이에 존재하겠죠. 이 평균값 정리 지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가 지금 제한수 요거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9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계속. 맞아, 아니야? 예. 그러려면은 요거가 90보다 작아야겠죠. 됐어요? 뭘로 푸는 거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거리잖아. 맞아, 아니야? 이게 얼마야? 이게 B 빼기 A라는 고정된 길이잖아. 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델타 T가 얼마보다는 길어야 된다고. 90분의 B 빼기 A. 이거 단위만 맞춰주면 된다고. 됐어요? 그럼 이 시간은 어떻게 구해? 자, 한번 봅시다. 구간의 길이가 6.6km고요. 그리고 속도가 90km/h니까 단위는 대충 얼추 맞네요. 킬로미터 단위는 맞아, 아니야? 그럼 킬로미터 단위를 날리고 시간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90분의 6.6 시간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 시간 단위 좀 지저분하니까 분으로 바꿔보자고. 분으로 바꾸면 이게 90분의 66.6 곱하기 60분이죠. 그치? 초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단위 맞춰주면 이거 되니까 4.4분이겠네요. 100입니다. 4.4분 정도는 걸리고 지나가야 에러가 안 나는 거고,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사실 되게 단순해. 그냥 거리를 제한 속도로 나눴을 때 걸리는 시간 구하면 돼. 얘가 만일에 속도가 일정하게 갔다고 하면 이 속도인 거잖아. 이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지. 이거 평균값 정리로 풀긴 풀었지만 여러분, 이거 못 풀어도 2번을 맞춰야 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90으로 쭉 갔을 때 몇 분 걸리는지 해서 그거보다 빨리 지나가면 과속한 거고, 적게 지나가면 과속 안 한 거겠지. 늦게 지나가면. 맞아,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점을 재는 게 아니라 구간에서의 가속을 재는 거야. 그러면은 제한 속도 맞춰서 정속 주행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속 주행했을 때 이 90이라는 속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빨리 지나가면 과속이고 늦게 지나가면 과속 아닌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 내용 자체는 이 평균값 정리로 증명을 하는 건데, 사실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시속 90km가 제한 속도면 90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4.4분이 걸린대. 그럼 4.4분보다 빨리 갔다는 건 그보다 빨리 갔으니까 과속이고, 더 걸리면 느리게 갔으니까 과속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원래 풀이는 이렇게 뭘 이용한다? 평균값 정리로 순간적으로도 아무튼 90을 넘었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에휴. 자, 그러면 길게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가지고 시험 칠게요. 편의점 갔다 오세요. 시간 좀 애매하다, 근데. 손이 좀. 홈치가